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앞에서 그 주택 소유 형태 중에서 이제 자가와 이제 전세, 반전세 유형을 통해서 상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임대나 그리고 공공임대 중에서 행복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원룸 월세 주택 유형에 따라서 상권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보통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그 계약 조건들이 최초 2년에서 이제 30년까지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은 갱신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이제 유형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LH나 그리고 지역 도시공사가 신도시 택지지구나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역 의무 비율로 이제 그 할당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패턴인데, 임대 아파트이지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성이 이제 그 다른 유형들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장기 거주하기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그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 국민임대 아파트를 별도로 조성을 하고 단지가 이제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현재는 분양 단지에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로 이제 차상위 계층이 입주하는 소비력이 극히 낮은 영구임대 아파트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이제 포함되므로, 분양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입주민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형들도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분양 아파트 단지로 계산을 해서 이제 지역의 이제 상권의 수준들 이런 부분들 파악을 했을 때는 크게 이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때 이제 단지의 면적대와 입주자의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하면 실제로 이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LH의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임대 아파트는 그 생활 안정성은 없지만 이제 소비력은 일반이나 이제 공공 분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가가 높거나 이런 그 원들을 개원하고 할 때는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그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로 역세권이나 이제 산업단지, 그리고 대학 인근의 유휴지나 이제 공영부지에 이제 1, 2인 거주 유형으로 공급되며, 계약 기간은 대상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주로 행복주택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된 시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인데, 상권 범위내 이제 세대수가 실제로 이제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행복주택을 가지고 행복주택의 세대수를 가지고 상권 영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그 행복주택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지역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명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주로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소비를 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소비는 이제 그 경제활동 지역들이나 그리고 생활권,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주간 생활권 내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주택 주변에는 상권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 중에서도 이제 산업단지 인근들,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시 향남 같은 경우는 향남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행복주택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주택 주변의 상권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행복주택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고 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인접한 상업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활동 패턴들, 그리고 소비의 패턴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행복주택도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나 이제 국민임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비력 자체는 떨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주로 이제 업무용도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간에는 경제활동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서 주상복합단지 상가를 하더라도 인접 배우 세대나 집객 인구에 이제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상권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도심에 이제 그 유지에 개발되는 경우는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보다도 오히려 이제 주변 배우 상권에서 상가로 유입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심에 그 개발됐던 그런 사례들 보면은 주로 이제 역세권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배우 세대들이 주로 집중되고 하는 그런 중심지의 주상복합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 내보다는 주변에 이제 그 배우 세대나 그리고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 비중이 이제 높은 지역의 경우 이제 퇴근 이후인 야간이나 주말에 상권이 활성화되지만은 그러니까 그 낮 시간대에는 이제 상권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도시 중에서 주상복합이 많은 그 지역이 그 하남 그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미사 강변도시의 미사역 주변에는 약 한 2만 세대 정도의 이제 오피스텔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지역에서 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고 하는 그 시점이 저녁이나 이제 그 주말에 주로 활성화되고 사실은 주중에는 그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활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그 면밀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룸이나 이제 월세형 주거인데 주로 이제 그 대규모로 개발되고 하는 물론 이제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개발되었던 지역들이 보면은 역세권에 이제 숙박시설들, 그리고 주택가에 다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이제 건축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서울대 입구역이나 신림역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이제 주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그 원룸이나 이제 월세형 주거는 신도시 오피스텔 지역보다는 주거 밀집도가 떨어지고 계약 방식은 주로 오피스텔과 이제 비슷한 1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은 통상 원림대료의 12배수로 이제 책정되어서 계약되는데 그 요즘은 이제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금 없이 2에서 3개월 단위 이제 단기 임대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결국 이제 단기임대 비율이 높고 한 부분들은 그만큼 상권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세형 주거 지역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들보다는 주로 이제 편의점들이나 이제 해장국집 그리고 카페나 주점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직장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그 지역들이나 그리고 인접한 이런 메디칼 쪽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룸이나 월세형 주거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폭넓게 이제 포진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상권 활성도도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언급했던 신림역이나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주거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주변에 이제 주거지나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부분 신림역들이나 서울대 입구역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메디칼 중에서 의원급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하나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 지역을 이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패턴들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거 형태 중에서 소유에 따라서 어떤 상권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분양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이런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고려를 하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상권 분석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상권 입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